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한 MBC 방송의 해설자의 망언으로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MBC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인 다카 대상자는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지위를 보호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의 처방약 플랜 가입자들의 처방 약값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잘 알려진 뉴욕시의 대형 병원들의 위생과 안전 상태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 보셨나요? 하지만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한 MBC 방송의 해설자의 망언으로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MBC 측에 항의의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a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MBC 평창 동계올림픽 해설자의 망언에 한인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인류 평화의 가치를 확인하는 행사인 올림픽에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막말을 내뱉은 해당 해설위원회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잘못 알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방송사가 실수를 했다라거나 정확히 찝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과라는 거는 상대편이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뉴저지 한인회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징계나 발언 정정 없이 사과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려는 MBC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공식적인 조치와 내부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오늘 저녁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해당 해설자 조슈아 쿠퍼 라모를 더 이상은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사과 없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과한다는 짧은 코멘트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항의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케어2 페티션에서 진행되는 청원은 오늘 오후 현재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55조 분량의 인프라 투자 계획서는 인프라 재건과 확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서에서 인프라 투자 대상과 관련해 도로, 교량, 공항 등 전통적인 기반 시설뿐 아니라 음용수와 폐수 시스템, 수로, 수자원, 에너지, 버려진 산업부지 재개발, 대규모 오염 지역 등에도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개혁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며 미국 가정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비용을 줄이고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2천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재정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연방 재정 절반인 1,000억 달러는 주 지방 정부의 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시골 지역 사업의 보조금 용도로 지급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재정 투입이 턱없이 적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한 개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이 확정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하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투자 규모와 방식,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인 다카 대상자는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지위를 보호받게 됩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입법 유예 기간이 다음 달 5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 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제대한 예비역 등은 다카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방 대상이 아니라고 CBS 뉴스에서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확인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예외라고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의회가 3월 5일 이전까지 대체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대 내의 다카 대상자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다카 대상자 중 군대에 복무하거나 신병 훈련소에 대기 중인 병사 등은 9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다카 대상자인 69만 명의 1.3%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다카 대상자들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 제도에 따라 체류 지위를 보호하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시니어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의 처방약 플랜 가입자들의 처방 약값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 행정 예산안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가 매년 비싼 처방약 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둘 전망입니다. 이는 일부 처방약 값이 지나치게 비싸 메디케어 가입자가 본인 분담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할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약값 인하를 위해 제약회사들이 현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나 제3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인 메디케어 가입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가 구상 중인 제안에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복제약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해 일부 주정부가 처방약집, 즉 커버리지 승인 약품 목록을 활용하는 권한을 확대해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방안도 5개 주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려진 뉴욕시의 대형 병원들의 위생과 안전 상태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뉴욕시 4개의 대형 병원에 대해 심각한 부상이나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정도의 위험 단계인 즉각적 위험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하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방치한 사례, 의료기 위생관리가 부실한 정황 등 총 19건의 안전과 보안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뉴욕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 정황이 적발된 병원은 맨하튼 레녹스힐 호스피탈 이빈훅과 마인트 사이나이 호스피탈, 링컨 호스피탈, 뉴욕 프레스베테리안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등입니다. 이같이 적발된 병원들은 해당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고 뉴욕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레녹스힐 이비인후과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던 환자가 심장 박동 저하로 숨진 바 있고, 마운트 사이나이에서는 의료진에 의한 2건의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가 적발됐으며, 링컨 호스피탈에서는 자살 시도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에서는 위생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4번째 독감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미 전국적으로는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독감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5세 여아가 독감 증세를 보이다 10일 밤 끝내 숨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지난 9일 독감 증세를 보여 해열제 등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고 브룩데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 겨울 들어서만 뉴욕시에서 4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독감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20명인 점과 비교할 경우 3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으로 전국에서 13명 중 1명꼴로 병원을 찾는 등 독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임스 로툰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크리스 정 시의원과 로툰도 현 시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예비 경선은 누가 한인들의 지지를 더 받아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한 로툰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올해 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밝히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로툰도 시장은 이로써 예비 경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는데 로툰도 시장과 크리스 정 시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한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는 약 2,700명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의 경우 1,500표 내외를 획득하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선거에서 누가 한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과열로 치달을 경우 한인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금지 조치가 상권의 의견이나 피해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금지 조치로 지역 한인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결정을 내린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뒤늦게 뜻하지 않았던 피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주민들에게 서한을 보내 상권의 피해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에게 이 같은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22일부터 지역 내 60여 로컬 도로를 대상으로 주 7일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에 비거주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오니아 타운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정체를 피해 타운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조치였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레오니아 지역을 찾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상권 대부분의 업소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인 상인들은 타운 정부가 상권에 해당 규정을 논의한 적이 없고 한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무시당한 것이라고 밝히며 진입 금지 조치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저녁 시간은 단속하지 않는 등 대폭 축소해야만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인들은 타운 정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오는 21일 있을 타운 의회 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버스 운행 서비스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턴어라운드 연합의 뉴욕시 버스 운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버스 노선 246개 가운데 75%의 노선이 낙제점에 가까운 D와 F를 받았습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퀸즈 노선 버스의 상당수가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균 운행 속도가 가장 느린 버스는 맨하탄 42 스트리트를 동서로 운행하는 M42로 평균 운행 속도가 시간당 3.5마일을 기록해 사람이 걷는 속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체 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두 대의 버스가 잇따라 도착하는 번칭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버스는 전체 운행 시간의 절반가량을 멈춰 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서 있는 시간은 전체 운행 시간의 21%였으며 또 다른 22%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버스 이용객은 8억 5,400만 명가량으로 전년도에 9억 1,000만 명에 비해 6%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교통국은 오는 2020년까지 평균 운행 속도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장기 플랜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시간당 5마일 미만을 나타내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관광 박람회인 트래블 앤 어드벤처 쇼에 평창 올림픽과 고품격 한국 관광을 주제로 한 한국관이 들어섭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이번 달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연이어 열리는 트래블 앤 어드벤처 쇼에 참가해 한국관을 열고 한국 관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와의 기념 촬영관을 비롯해 한복 체험, 한국 관광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다수의 한인 여행사들과 항공사, 그리고 지역 단체 등이 참가해 공동 홍보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동부 샌 안드레아스 엠파이어에 위치한 수백 채 건물이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와 포모나, 샌버나디노 등을 아우르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최소 건물 640여 채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샌 안드레아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위험한 지진대 3개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교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비권이 닥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근 내진 설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도시들과 비교해 인랜드 지역의 도시들은 비권에 대한 대비가 매우 더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제29대 총장으로 박하우 전 터프츠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우 지명자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24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장을 지냈고 이후 11년 동안 터프츠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박하우 지명자는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동유럽 망명자인 아버지와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자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암제를 처방하고 부당하게 메디케어 지원금을 타내온 한인 의사 부부가 벌금 50만 달러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북부지검에 따르면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항암 전문 의료시술소를 운영하는 고 씨 부부가 환자들에게 연방식약청 승인 없는 약을 처방하고 당국으로부터 메디케어 지원금을 챙겨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소수계 여성 사업체에 총 6천만 달러의 특별 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데일리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융자금은 시정부 외에 아말가메이티드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TD뱅크가 지원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은행들의 이 같은 투자가 그동안 소수계와 여성 사업가들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여성과 소수계 채용을 늘립니다. 데니엘 니그로 소방국장은 현재 뉴욕시 소방관 중 소수계 비율은 20%이며 아시안이 가장 적은데 앞으로 12년 안에 소방관의 50% 이상을 소수계로 구성하고 싶다며 전체 소방관 중 여성 비율도 1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채용 과정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가 공동으로 어제 프라미스 교회에서 노인병 완화와 치료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약 80명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무료로 인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KCS 공공보건부 간건강팀과 간염바이러스 연구센터 현철수 박사는 어제 뉴욕 나무교회에서 B형 간염 검진과 B형 간염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올라가 춥지 않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